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완배 기자님. 부산에 가시면 네. 뭐 하실 거예요? 마치시고. 마치고 해운대에서 소주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너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우리 민중의 소리 식구들하고. 네, 술을 먹었다면은 3병씩 처먹는 애들하고 같이 모여서. 네. 안주는 뭐 하시게요? 안주는 아무래도 부산 갔으니 회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우리 직원들이 또 뭐 사실 누이도 보고 뽕을 따나요? 네. 하여간 누이도 보는 시간, 뽕도 네. 보는 시간. 예. 네.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주말에 네.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예, 저희 부산에서 부산 적십자회관에서 북콘서트를 엽니다. 오후 2시고요. 네. 많이들 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부산 부전역 2번 네, 출구, 네. 2번 출구 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 오시는 분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김무성계로 저희가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빵 터졌습니다. 김무성계. 예. 네. 이 코멘트가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데 예. 실제로 이런 멘트가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장사 하루 이틀 해봅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모른 척 닥치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부산 시민 또 울산 경남에 계신 분들도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포항에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세상에. 많은 분들 일찍 오시기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자, 그래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모처럼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는 지식이 좀 일천해서요. 잘 다루지 못하는 영역인데 약간 용기를 내서 오늘 부동산 보유세에 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요즘 뉴스를 보면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됐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해도 참여정부 후신인데 참여정부 때 집값이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오를 거다라는 실로 황당한 논리로 강남 부동산이 폭등을 했고요. 이거 가지고 보수 언론들이 지랄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상당히 차분하고 일관되게 이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펼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매우 훌륭했지만 국민 반발로 실패하고 말았는데 현 정부는 그 트라우마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웃긴 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을 때는 이게 지금 정부 때문이야라고 공격하던 것들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니까 하락하는 것도 정부 때문이야라고 다시 공격을 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이지저지라고 하는데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어쩌라는 겁니까? 가격이 오르면 오른다고 내리면 내린다고 지랄을 하니까 하나만 하십시오. 하나만. 얘들은 현 정부가 보유세 올렸을 때요. 그걸로는 절대로 부동산 가격 안 잡힌다. 강남에 재건축 허가해주고 공급 늘려라라고 개거품을 물던 애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유세를 세게 강화한 것도 아니죠. 약간 강화를 했는데 공시지가 조금 현실화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 언론 보고 너희들 예측이 틀렸으니 반성해라 혹은 사과해라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되지도 않는 일에 기대는 허황된 성격이 아닙니다. 근데 반성을 안 해도 좋은데 적어도 보유세 올리면 부동산 가격 안 잡힌다고 난리쳤던 무리들 부동산 가격 잡혔으면 최소한 닥치고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자들은 도무지 닥치는 방법을 모릅니다. 기사 제목 몇 개만 읽어보죠. 서울경제 정부 규제 엎친데 경제 침체 덮쳐 재개발 재건축 수주전도 시들. 매일경제 침체의 늪에 빠진 투자 눈높이 낮춘 올 2.7% 성장도 어렵다. 중앙일보 서울 아파트 4억 낮춰도 안 팔린다. 6년 전 침체기 수준. 그거 어쩌라는 겁니까? 다시 폭등시키라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잘해도 비난, 못해도 비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할 때 상대가 싫다고 이렇게 일관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꼴사나운 짓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신뢰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잡힌 이유는 저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현 정부가 내세운 보유세 정책의 강도는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보유세 인상액도 크지 않았고요.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이 정책이 기대 이하였다라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책 강도는 뒤로 하더라도 적어도 이 정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동산 가격 인상을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강인한 의지를 여러 차례 보여왔죠. 투기는 결국 심리인데 이 기싸움에서 문재인 정부가 투기 세력을 이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투기 세력들이 더 버티면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를 더 올릴 거야. 이렇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다는 거죠. 이 메시지를 오랫동안 분명하게 시장에 던져줬습니다. 장하준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로 불리는 김수현 정책실장을 발탁한 것도 시장에 분명한 메시지가 됐을 것으로 봅니다. 예. 아무튼 부동산 시장은 잡혔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보유세 문제를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으면 하는 개인적 소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보유세 문제를 부동산 급등이나 투기를 잡는 수단으로 이용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본질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요거 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20세기 초반에 나왔던 랜드로드 게임 혹은 지주 게임이라고 불리는 게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부루마블이라는 보드게임 다 해보셨죠? 그 주사위 2개 굴려서 땅 사고 빌딩 호텔 짓고 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원조가 모노폴리 게임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개발이 됐고 특허도 있어요. 부루마블은 모노폴리를 갖다 베낀 짝퉁인 셈이죠. 그런데 모노폴리도 이 게임의 원조가 아닙니다. 원조는 지금 소개해드릴 랜드로드 게임이라는 겁니다. 랜드로드는 지주라는 뜻이고요. 이 게임이 처음 만들어진 해가 1902년, 그러니까 117년 전에 만들어진 거죠. 요 게임은 보드게임 역사상 끝없이 돌아가는 첫 번째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루마블 해보시면 알지만 말이 계속해서 돌잖아요. 한 번 돌 때마다 월급 받고. 근데 그 전까지 보드게임은 한쪽에서 시작해서 반대쪽에서 끝나는 게임이었습니다. 사다리 타기처럼요. 하지만 랜드로드는 참가자들이 계속 순환을 합니다. 이게 당시로는 최초의 사례였다고 합니다. 게임을 만든 사람은 엘리자베스 맥기라는 지질학자인데요. 예. 매우 강력한 헨리 조지의 지지자였습니다. 헨리 조지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 경제학자죠.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가장 집요하고 치열하게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거의 유일한 사상가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덕분에 지금도 조지스트라고 불리는 헨리 조지의 추종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토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토지정의 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제가 알기로 조지의 철학을 공유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조지는 이 세상의 모든 불평등의 원인이 지대, 땅값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소득, 불로소득이 부동산 소득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부동산으로 누가 돈을 벌면 그 번 돈을 모조리 세금으로 걷어야 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서울에서 월세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면 그 1,000만 원을 다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1억 원의 집을 사서 2억 원에 팔면 1억 원을 벌죠. 그러면 그 1억 원 전부 다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걷은 다음에 그 돈은 모조리 빈곤 퇴치에 사용해야 한다는 게 헨리 조지의 생각이었습니다. 요걸 공식 용어로 단일토지세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제도 중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막강한 세금을 조지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랜드로드 게임을 만든 엘리자베스 맥기도 열렬한 헨리 조지의 추종자였는데요. 이 랜드로드 게임을 만든 이유도 땅으로 부자가 되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로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게임을 통해서 직접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됐음을 체험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당시 만들어진 랜드로드 게임이 버전이 2가지인데요. 두 버전 다 외형은 지금 부루마블하고 비슷합니다. 사각판이 있고요. 거기에 브로드웨이, 랜드 텍사스, 조지 애비뉴 같은 유명한 땅들이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말이 그 땅에 닿으면 땅을 사죠. 상대가 그 땅에 걸리면 지대를 받습니다. 다만 부루마블과 달리 우주정거장, 무인도 이런 건 없었고요. 무인도 대신 감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게임 버전이 2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독점형 버전이고 하나는 반독점형 버전인데 독점형 버전은 지금 부루마블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예. 근데 부루마블 게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게임의 결말이 항상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요? 모든 부루마블 게임의 결말은
단 한 명의 엄청난 승자와 나머지의 몰락 및 참패로 끝납니다. 아, 그렇죠. 예, 예외가 없습니다. 예, 이 게임에는 무승부라는 게 없어요. 판세가 한때는 비슷할 수 있어도 계속 게임을 하다 보면 누군가 땅을 독식하는 자가 반드시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 게임의 두 번째 특징이 판세가 기울기 시작하면 절대로 역전되지 않습니다. 땅을 넉넉하게 가진 자들은 놀고 먹어도 이겨요. 그러니까 매기가 이 게임을 만든 이유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땅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런 세상에서 민중들은 매일 월세를 내고 살죠. 이런 세상의 결말은 똑같은 겁니다. 언제나 지주들이 세상의 부를 다 빨아들이고 민중들은 알거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게임의 진짜 묘미는 두 번째 버전에 있습니다. 두 번째 버전이 반독점형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게임도 말이 땅에 도착하면 땅을 사고 빌딩을 짓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걸리면 지대를 받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지대로 받은 돈을 즉각 정부에 세금으로 다 내야 됩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헨리 조지의 단일 토지세를 게임에 적용한 겁니다. 그러면 게임하다 보면 정부의 돈이 뭉텅뭉텅 쌓일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드판 사각 꼭지점 내에 코너가 있는데 여기에 걸리면 다양한 명목의 복지기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땅으로 인해서 돈을 벌면 다 세금으로 내고요. 그 돈은 무작위로 민중들에게 골고루 뿌려주는 시스템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게임을 설계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게임에서 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안 끝나요. 이 게임은 누군가가 반드시 죽는 독점형 랜드로드 게임과 달리 딱 5바퀴만 돌고 경기를 끝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 놔두면 날밤을 새도 안 끝나거든요. 예.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지대나 부동산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승자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몰살을 당하는지, 어떻게 하면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지를 랜드로드 게임의 두 가지 버전이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세건, 토지보유세건, 부유세건 어떤 이름도 좋습니다. 이 부당한 불로소득을 멈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해 봐야 됩니다. 당장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현실주의자여서 이 이상을 지지하지만 이상이 현실화되는 고통을 압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부나 증세는 죽음에 이르는 지름길인 겁니다. 예. 하지만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더라도요. 이 고민을 사회적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요. 이대로 두면 모노폴리와 랜드로드 독점형 버전의 결과가 말해주듯이 승자 한둘 빼고 다 죽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랜드로드 반독점 게임 같은 세상을 만들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적절하게 거두면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이 되는 거죠. 헨리 조지는 3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진보와 빈곤이라는 불멸의 명절을 남겼는데요. 예. 1년 반 동안의 노력 끝에 원고를 마무리한 다음에 본인이 보기에도 너무 잘 쓴 거예요, 책을. 그래서 벅찬 감동에 휩싸여서 무릎을 꿇고 어린애처럼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으니 나머지는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지의 이 이야기만큼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조지가 경제학의 위대한 진보를 이뤄낸 것은 맞지만 저는 나머지가 주님의 뜻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나머지는 우리 민중들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보유세를 도입해서 모두가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혹은 조지가 꿈꿨던 불로소득인 지대를 타파하고 모두가 빈곤에서 탈피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프랑스 사상가 알렉시드 토크빌은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 답은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현실은 부루마블이죠. 그런데 그 현실을 반독점형 랜드로드 게임으로 바꾸는 미래는 20년 뒤에 올 수도 있고요. 10년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뭐에 달렸느냐? 우리 수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매우 희망적으로 봅니다. 불과 10년 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을 때 종부세 대상자도 아닌 분들이 길길이 날뛰면서 참여정부를 저주를 했지만 작년에 종부세 강화됐을 때는 국민 여론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만큼 한국 사회가 촛불혁명 이후에 크게 진보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아무도 죽지 않는 반독점형 랜드로드 게임의 사회를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브리핑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헨리 조지의 그 성경적 토지법은 이겁니다. 레위기 네. 25장 가면은 네. 23절에서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아라.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개념에 따르면 성경적으로도 토지공 개념인 거군요. 그럼요. 토지공 개념의 뿌리가 헨리 조지고 헨리 조지의 뿌리가 그렇습니까? 네. 성경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 아니 그러면 왜 교회들은 땅 장사하고 앉아 있는 겁니까? 미친놈들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동성애를 저주했기 때문에 지금도 동성애를 저주해야 한다. 네. 이러면서 구약에서 금했던 돼지고기, 소고기 그리고 비늘 없는 생선 다 처먹으면서 또 하나님이 또 땅을 사고 팔지 말라고 했는데도 다 그 땅을 어떻게든 매입해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아주 지들 필요한 것만 쏙 빼다가 적용하고 지들이 불리한 건 다 그냥 뭐 못 본 척하고 뭐 그건 옛날에 율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갖다 붙이기 쉬운 곳으로 갖다 붙이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레위기 들으면서 약간 소름이 끼치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것은 모두의 것이라는 뜻인데. 그렇죠. 성경적 개념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건 진짜 신선하고 약간 감동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가족별로 공평하게 분배했어요. 땅 소유자는 하나님이고 각 백성들에게 공짜로 니들 그 경작해서 먹어라 해가지고 주신 축복인데 이걸 가지고 지들이 독점하고 팔고 부를 축적하고 지랄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김 PD님 그 평화나무 진짜 잘 되셔서 지금 기독교의 이 허황된 이데올로기를 많이 박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럴 정도까지 힘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이제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토지가 곧 자유다. 토지에 대한 억압은 또한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 감동입니다. 오늘에서 바로 통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오늘날 그 우리가 토지 공개념을 이야기할 때 성서의 원리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은 전파하고 또 이걸 그 사회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될 교회가 부동산은 늘리기에 급급하고 그러니까요.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진짜 잘 배웠습니다. 약간 감동이네요. 그냥 뭐 알고 있는 거 얘기한 건데. 정말 몰랐습니다. 성경의 토지 공개념 개념이 그 레위기에 등장한다는 사실은 되게 신선하고 약간 감동이네요. 뭐 사실은 레위기가 뭐 다 뭐 옳고 뭐 한자도 버릴 것 없고 그런 건 아니지만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현대 경제 체계에서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뭐 종교 다원화된 사회이기도 한데 그래서 적어도 철학적으로는 토지를 이렇게 개인의 사유물로 남용하고 오용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다. 뭐 이렇게 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좀 아는 척을 해서 성경 나오니까 좀 아는 척을 많이 배웠습니다. 자, 이현배 기자님과 함께했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